2026년형 스포티지 계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2026년형 스포티지를 계약한 이유와 옵션 선택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 합니다. 기아에서는 2025년 9월 1일에 스포티지 연식 변경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외관은 이전 연식 모델과 달라진 게 없고 유일하게 동승석 전동식 허리지지대 옵션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모델은 2.0 LPG인데요. 차라는 상품이 참 고를 때 고민이 많습니다. 옵션을 추가하다 보면 상위 차종으로 갈 수 있는 금액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모닝 사려다가 결국 그랜저 샀다는 우스갯소리도 많이 있었죠. 어느 누가 벤츠, BMW를 안 사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자동차는 소비재이기 때문에 결국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입니다. 본인의 필요 용도에 맞게 가장 적합한 차를 구매하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스포티지 2.0 LPG 모델의 트림과 옵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4개의 트림이 존재합니다. 최하위 트림 프레스티지부터 노블레스, 시그니처, 시그니처 X라인이 있습니다. 최상위 트림인 시그니처 X라인은 성능, 기능 부분의 추가 변경이 아닌 외장과 내장 파츠들의 디자인과 소재 변경이어서 굳이 돈을 들이고 싶진 않았습니다. 반대로 준중형급 SUV지만 정숙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중접합 차암 글라스를 필수로 생각했어요. 스포티지는 윈드쉴드, 1열 측면, 2열 측면에 이중접합 차암 글라스를 적용합니다. 연식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노블레스 트림에 2열 이중접합 차암 글라스가 적용되기는 하나 해당 트림에서는 옵션을 추가해도 선택할 수 없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네이비 그레이 인테리어, 1열 시트백 미니 포켓, 옷걸이형 헤드레스트, 후진 연동 자동 하향 아웃사이드 미러, 우드 그레인 가니쉬인데요. 솔직히 여기서 저한테 의미가 있는 것은 후진 연동 자동 하향 아웃사이드 미러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후진시마다 자동으로 아웃사이드 미러가 내려가고 다시 원복되는 기능이 편리함을 줍니다. 한 개의 기능 때문에 급을 높인 부분은 살짝 아쉬운 점이었지만 오래 타는 차인 만큼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상위 트림에서 한 단계 낮은 트림인 시그니처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지금 타고 있는 제 차, 즉 스포티지와 교체될 차도 현재 8년 넘게 타고 있네요. 다음으로 해당 트림의 선택 품목으로 들어가면 스노우 화이트 펄, 19인치 전면 가공 휠, 프리미엄, 드라이브 와이즈, 빌트인 캠2, 모니터링,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 파노라마 선루프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일단 제가 흰색을 좋아하긴 하지만 추가금 8만원을 들여서까지 하고 싶진 않아서 색상은 추가금 없는 울프 그레이로 정했습니다. 19인치 전면 가공 휠과 프리미엄은 외장 파츠이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참고로 휠 인치가 낮아질수록 연비와 승차감은 올라간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죠? 다음으로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는 막귀인 저의 귀가 고급화되는 걸 원치 않아서 뺐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옵션이 총 4개. 안전에 관계된 옵션인 드라이브 와이즈, 모니터링, 빌트인 캠2는 당연히 넣었고 파노라마 선루프는 개인 취향을 반영해서 넣었습니다. 사실 블랙박스는 사제로 넣으면 더 저렴하거나 딜러분이 서비스로 넣어주는 경우도 많지만 개인 성향상 업체에서 새 차를 뜯고 설치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시그니처 트림의 드라이브 와이즈, 모니터링, 빌트인 캠2, 파노라마 선루프, 그리고 울프 그레이 색상, 내장 라운지 브라운을 선택하여 총 3,968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새로 차를 사면서 요즘 트렌드인 전기차를 사지 않았을까요? 저도 사실 전기차를 한번 타보고는 주행 성능에 완전 반했던 터라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전기차 화재 소식이 심심찮게 들립니다. 그동안 화재 사고가 한 건도 없다고 자랑했던 볼보 폴스타 차량마저 화재가 발생하면서 화재 발생을 완벽히 방지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력은 아직은 없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물론 본인의 관리 여부에 따라서도 다르겠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도로 상황에서 언제 충돌이 발생하고 하부가 긁힐지도 모르고 또 차체의 피로 누적으로 배터리 셀 손상이 갈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마음을 접었습니다.
물론 내연기관차도 화재가 발생하지만 소화, 진압 과정에서 전기차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고처럼 개인이 손해를 감당하기도 어렵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점이 두려웠네요. 그래서 전기차는 다음을 기약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LPG 자동차를 10년 넘게 탔습니다. 다른 차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힘은 달리는 부분이 있지만 정숙하고 내구도가 높은 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LPG 값도 휘발유 대비하면 아직도 저렴하고요. 어쨌든 차량을 25년 9월에 계약을 했고 기한 앞기표를 확인해 보니 LPG 모델은 3.5개월에서 4개월이 걸린다고 나오네요. 빠르면 올해 12월,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차가 나올 것 같습니다. 대헷. 마지막으로 LPG 차량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오랜 기간 LPG 차량을 타본 경험으로서 아는 한도 내에서 장단점을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 차를 사면 비닐을 뜯을 때 기분이 가장 좋죠. 저도 8년 만에 다시 경험을 하게 될 것 같네요. 차가 나오면 새 차 비닐 뜯는 영상을 반드시 남기겠습니다.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함께해요. 뿌잉뿌잉.